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10월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이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밤에 일어났었던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요. 투자 시장 분위기 저 파악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다우존스가 오랜만에 2.6% 큰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도요 2.27%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요 이 국채금리의 하락이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10년물 역시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펙 플러스가 이 국제 유가에 관해서 감산하겠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했고요. 골드도 1,700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들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19,6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한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는 1,326달러여서 지난주와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닌 것으로 포착됩니다. 알트코인 시세들도 살펴볼까요? 리플은 현재 0.4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솔라나 역시도 32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도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도 살펴봐야겠죠? 간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사라질 가능성 50%. 베테랑 트레이더이자 기술적인 분석가인 피터 브렌튼이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라는 설문조사를 내세웠습니다. 응답자는 무려 24,000여 명이었고요. 지금 이 설문 표시가 보이실 텐데 비트코인이 12,000달러가 바닥 구간일 것이다라고 응답한 투자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응답을 했었던 투자자들 역시도 30%가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편 이 브렌트는 이 비트코인이 0달러까지 떨어질 확률, 즉 가치가 없어질 확률이 무려 50%에 달한다라는 발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 브렌트는 2017년 강세장 당시의 최고치 2만 달러 수준이 시장의 안도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릴리프 랠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 즉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선을 회복해 준다면은 이 반등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했고요. 충격적인 결과는 비트코인 사라질 가능성 50%, 그리고 12,000달러의 가능성이 무려 이 41%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신뢰도 있는 설문조사는 아니지만은 투자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맞춰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CNBC, CFTC, SEC와 싸우는 게 아니다. 네, 지난 밤에 이 CNBC의 인터뷰에 따라서 이 CFTC의 위원장이요 SEC와 지금 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이 인터뷰 화면을 한번 동영상을 시청해보고 또 캡처를 해본 화면인데요. 이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인 CFTC의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최근에 SEC와 우리가 약간 심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설이 많은데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협업을 도모하고 함께 규제를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스틴 베넘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주요한 문제가 CFTC가 파생 상품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현물 시장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거지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상품이지만 파생되어서 나아진 이런 현물 시장에 관한 권한을 CFTC가 획득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SEC의 규제를 조금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해서 로스틴 베넘은 다양한 구성 요소와 특성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자산 범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SEC가 주장하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걸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도 같은데요. 조금 다른 유형의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이 규제를 CFTC가 관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던져놨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심리적인 견제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 자금 유입. 네, 블록미디어에서 하나의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9월달 암호화폐 거래량이 약 85조 원으로 전월 대비해서 무려 30% 넘는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이게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프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준에 도달한다면 이 시장에 자금이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시장 축소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역시도 5,987억 달러에서 5,606억 달러로 6.4%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머지 이후에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거래소에 입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거래량 역시도 크게 줄었고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거래량의 점유율은 업비트, 빗썸 순서다라고 이 그래프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다시 예년만큼 회복해주길 바라보면서 세 번째 이슈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